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항상 괴롭히는 자기소개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좀 한번 고쳐드릴까 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에 대한 지원자들의 생각,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가 과연 당락에 영향을 주는지를 여쭤봤고요. 근데 절반 이상의 지원자들이 면접 분위기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원자들이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방식을 보면 키워드를 먼저 던지죠. 저는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춘 지원자입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역량을 나열한다. 이거는 최근에 제가 잘못된 자소서 그리고 면접법 준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잘못된 패턴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제시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들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듣는 입장에서 논리적 연결고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여기서 드는 의문 때문에 바로 추가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가 마음에 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던지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난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질문을 유도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지원자가 이런 것들을 키워오고 갖춰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를 정말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나한테 어떤 질문이 던져질지를 생각해서 내가 자기소개를 잘 준비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히려 반대로 키워드에 대한 강조 없이도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질문을 유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 유도 가능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면접이라는 게 어차피 면접관과 지원자 사이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지원자들의 생각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질문을 유도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사실 저는 희한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자기소개를 미진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력사항에 적어놨던 주요 경력과 경험에 대한 질문 어차피 던져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주요 소재와 그리고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어차피 자소서에 항상 담겨있던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조금 미진하고 부족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원하는 질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수적인 이야기 그냥 지나가듯이 하도록 하겠고요. 키워드 강조 없이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식의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형태로 자기소개를 해볼 것을 저는 항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키워드를 나열하면서 분석력이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췄다라는 키워드를 나열하는 대신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똑같은 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루 수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못 봤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편하게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접근할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차별화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제 자체에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키워드들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고 진솔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본인만의 색깔이 드러난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면접관들은 이 지원자 정말 색다르게 접근을 하네? 라는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대로 키워드와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이 고리가 부족한 근거 나열을 두 개를 한 세트로 하는 자기소개를 듣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신가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라는 식으로
지원자의 진솔한 소개를 듣고 추가적으로 정말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측면에서 두 개의 상황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는 패턴은 정말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집정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뭐냐면 어필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가치관, 철학 같은 것들을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에 합격 후기를 올려주셨던 SK 하이닉스에 합격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가 2년이었고, 그리고 지원회사와 관련된 인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내 본인의 성과와 관련 경험을 어필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은 너드다, 좋아하는 게 생기면 미친 듯이 거기에 몰두하고 나는 그게 바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고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자기소개를 구성해서 면접관들로부터 웃음을 이끌어내고 관심을 받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또 지방 소재 농대 출신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소재로 해서 자기소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나갔고 그것들을 통해 면접관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관련된 경험이 있다, 성과를 내봤다라는 식의 자기소개가 아니라 농사라는 건 하나의 싹을 틔우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수개월간의 땀과 피와 노력들이 쌓여야만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본인이 농사를 전공하면서 얻었던 삶의 교훈이고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임하겠다라는 식의 자기소개를 해서 합격했던 사례입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뚜렷한 성과나 근거, 성취 관련 경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나 철학, 주제는 명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 듣는 그대로 느끼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지향해야 되는 자기소개가 있다면 바로 이런 식의 자기소개입니다. 분석력을 키워왔습니다. 어떤 공모전에 참여해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차피 옆에 있는 지원자도 비슷한 분석 사례와 좋은 성과를 도출했던 사례 어차피 옆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경험 중심적인 자기소개는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태도나 생각, 관점이 무엇인지가 바로 자기소개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지 어떤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자체가 자기소개여서는 여러분들만의 차별점과 진정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토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자기소개 때문에 떨어졌는가? 자, 혹은 정말 이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라는 것에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내가 정말 필살기를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다시 곰곰이 해보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본인만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담담하게 읊조리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그냥 좋은 인상을 남기고 면접을 시작하는 지원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내가 가진 성과와 지원회사 직무와의 연관성과 이런 것들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에 인생을 갈아 넣겠다는 마인드로 준비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자기소개는 면접의 시작일 뿐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소재와 주제들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한 나의 모습과 그런 이야기를 풀어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느꼈던 심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어떨 때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비전과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좋은 마인드셋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자기소개든지 간에 자신만의 생각과 뚜렷한 철학이 들어간 자기소개여야만 그게 인상 깊게 보이는 것이고 그걸 통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이 자기 이해에 기반한 그런 가치관이든 본인의 장점이든 본인의 성향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한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향이나 강점이나 측면 중에 하나를 그저 보여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자기소개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고 그 중에 생각나는 것 하나를 자기소개로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강점이라든지 자신의 삶의 철학이라든지 자신만의 역량이나 장점, 성향으로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지원자는 자기소개 하나에 절대 올인할 필요가 없고요. 폭넓은 자기 이해 중에 하나를 뽑아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어지는 면접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훨씬 더
여유 있게 면접 상황을 가지고 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걸 좋아한다. 진행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 빠른 실행도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내 계획의 부족함이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후에 더 나은 계획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건 자기소개일까요? 장점일까요? 역량일까요? 모두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저는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거기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 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소개에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장점이 무엇인지 물을 때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역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 얼만큼 다양한 본인 이해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여러 버전으로 자기소개를 아무렇게나 본인의 스타일대로 해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철저하게 나이에 집중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잘한 지원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그렇다면 자기소개를 잘 그냥 유연하게 다양한 자기소개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난 무엇이 부족한 거냐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했어야 되는 건 바로 처절하게 나에 대해서 고민했는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1분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만 너무 몰두하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는 그냥 일부를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소개 이전에 철저하고 처절하고 오랜 기간 깊이 있는 본인 탐구가 전제가 되었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자들은 진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얄팍하게 자기소개 하나에다가 필살기를 만들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면접을 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얕은 생각을 지원자들은 갖고 있겠지만 사실 자기소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는 그저 자기 자신을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을 설득력 있게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누군가에게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걸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자기소개 하나 어떻게 멋있게 준비한다고 한들 앞서 얘기했던 대로 본인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면접에서 던져지는 정말 순발력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추가적인 답변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라는 면접을 시작하는 1분 자기소개라는 엄청난 부담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필살기를 써야 될까만 몰두하다 보니 애초에 근본적으로 나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바로 취업에서도 면접에서도 자기소개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면접을 보는 태도를 바꿔서 내 답변이 바뀌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답변 하나를 바꾸기 위한 급급한 이런 취업 준비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자기소개에 대한 오늘 제가 풀어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부족한 거는 내가 자기소개에서 어떤 키워드를 얘기해야만 붙을 수 있을까인지, 아니면 철저한 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생각과 주제를 던져놓고 다양한 주제들을 활용해서 자기소개부터 이어지는 면접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준비 과정이었을지, 그 답을 스스로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완료해주신 지원자분들 빠른 취보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로 취업의 기본 어떻게 올바르게 다질 수 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음수였습니다.